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있나요? 도쿄아 미국 주식 채널입니다.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는 5월 11일 프리마켓 때 발표가 나온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앞으로 팔란티어는 어떤 실적을 보여줬을 때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매출액입니다. 팔란티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2021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1.45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을 만족시키려면 적어도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의 매출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1분기에는 332밀리언 달러, 2021년 2분기에는 342밀리언 달러, 2021년 3분기는 380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1년 4분기는 403밀리언 달러로 각각 지난해 동분기 대비 38%, 36%, 31%, 25%를 완수해야만 이렇게 2021년에 총 1.45 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매 분기마다 다음과 같은 실적의 흐름을 보여주어야만 실망 매도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 실적은 이렇게 2011년 1분기의 실적인데요. 대부분의 2021년 1분기의 실적은 지난해 발표된 수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팔란티어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로 계약이 체결된 날짜인 start date,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수주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organization, 계약의 형태를 보여주는 딜로 크게 C for contract, CT for contract extension, CP for contract expansion, 그리고 P for partnership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의 규모를 보여주는 사이즈, 수주 기간을 보여주는 length가 있고요. 계약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current status, 정부를 대상으로 계약이 됐을 때 나오는 US Government Contract ID, 그리고 계약의 내용이 어떤 것들을 수반하는지 보여주는 remark까지 없는 계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0년 그리고 2021년 사이에 정부를 대상으로 수주받은 금액은 380밀리언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2021년 1분기 실적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2020년 대부분의 수주는 이렇게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참고로 파란색이 이렇게 정부를 뜻합니다. 2021년 1분기부터는 파란색이 아닌 그 이외의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주를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아마존 클라우드 또한 2021년 3월 5일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당연히 여기 적혀있는 ERP겠죠. 두 번째로는 팔란티어는 영국의 내셔널 헬스 서비스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서 31.5 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하겠다는 소식을 2020년 12월 23일날 발표를 했고요. 2021년 1월 4일 Japanese Commercial and Government Institution인 손포 RDP와 22.5 밀리언 달러의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은 부분 또한 2021년 1분기 실적이 가만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팔란티어의 RPO인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RPO란 취소가 되지 않는 계약으로 아직 수익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주권들을 말합니다. 팔란티어는 RPO 형태의 계약이 체결된 지 1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발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 14일 날 AI 그리고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팔란티어와 Clarify는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계약 규모만 해도 380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기간을 걸쳐서 계약 사항이 동반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실적으로 잡힐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할 부분은 팔란티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2.8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요. 2019년 RPO 형태의 수주액과 비교를 한다면 자그마치 104%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50% 정도의 RPO 계약 사항이 내년의 매출액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025년쯤에는 4 빌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주액의 일부가 2021년 1분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IBM의 클라우드 PAK와 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요. 그 이외의 서플라이 체인 관련 기업들 또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수익은 정부를 통해서 발생했으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꽤나 많은 계약을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MD Anderson, Mediascope Group, Ringier, Clarify, Lilium, Faurecia, AWS, Anduril, 3M, Ekingom, IBM, BP, Rio Tinto, PG&E 그리고 Fujitsu 등이 있겠습니다. 2020년 일반 기업들의 수주액 상승률은 22%로 정부 수주액이 72% 오른 것에 비하면 조금 부족하나, 이렇게 정부 수주에서 일반 기업들에 대한 수주가 대폭 늘어났다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일반 기업의 수주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이러한 부분은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출액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그로스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로스 마진은 이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그로스 마진은 2019년에 71%였다면 2020년에는 8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고요. 컨트리뷰션 마진은 21%에서 54%로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그로스 마진이 2021년 adjusted 기준으로 봤을 때 81%에서 85% 정도의 범위 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높은 마진은 이전에 논의한 팔란티어의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구독 채택과 지난 몇 년 동안 창업해온 파운드리 소프트웨어의 향상된 규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먼저 이 그로스 마진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의 팔란티어는 초기에 컨설턴트와 엔지니어를 고객들에게 파견 보내서 파운드리를 설치하게끔 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그로스 마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출장 및 컨설턴트에 대한 비용은 대폭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로스 마진은 향상된 것이고요. 제가 방금 언급한 컨트리뷰션 마진 또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팔란티어는 이러한 컨트리뷰션 마진을 개선했고요. 이것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마진에는 신규 고객 식별 및 기존 파트너십 확장 비용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배포와 관련된 판매 및 마케팅 비용도 포함이 됐죠. 이 지표는 고객당 평균 매출 증가와 대규모 단연 계약으로 인한 매출 증가에 힘입어 21%에서 54%로 증가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2021년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그로스 마진이 나왔을 때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지 숫자를 통해서 알아보았으니 팔란티어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부분이 팔란티어 어닝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팔란티어 경영진에서 1.45조의 매출액 전망을 그 이상으로 높인다면 주가에 있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332밀리언 달러의 예상 매출액을 넘어서 35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보여주고요. 올해 2021년에 1.75빌리언 달러까지의 매출액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말해준다면 시장은 팔란티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기대되는 부분은 일반 기업들을 타겟팅하고 있는 파운드리의 퍼포먼스 부분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렇게 2007년 US 네이비 수주권을 시작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2011년까지는 주로 미군과의 계약이 주로 이루었고요. 2012년부터 이렇게 2013년 그리고 2014년까지는 대부분 다 미국 FBI 그리고 미군과의 수주권이 있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는 해외 정부 기관의 수주를 얻었고요. 2020년에는 다시 미군을 대상으로 많은 수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수주가 정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앞으로 투자들 사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 팔란티어가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수주를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1년의 수주권들을 보시면은 실제로 대부분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얻은 수주권들로 과거에 비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유지 및 개선이 된다면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IBM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팔란티어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IBM의 거대한 세일즈 팀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미래의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수주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은 팔란티어가 스펙을 통해서 투자를 해놓은 사이코스와 릴리움입니다. 팔란티어가 왜 이러한 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해놓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10배 이상의 기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투자는 팔란티어가 운송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팔란티어는 Rotor Acquisition인 스펙 회사를 통해서 사이코스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사이코스는 사람들의 퍼포먼스와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로봇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릴리움의 경우는 팔란티어가 Future Investment Initiative Institute라는 회사를 통해서 릴리움에게 투자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주로 항공여행 산업과 같은 운송 분야의 기존 엔진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개발하고요. 활용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밑에 엔진이 전혀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2025년쯤에 팔란티어가 비트코인 및 크립토커런시의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팔란티어의 체어맨인 피터 틸이 닉슨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부분, 그리고 팔란티어의 CEO인 샴 생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Your chairman, Peter Thiel, has expressed concern about Bitcoin, that it could be used by China as a financial weapon. And then there's been ensuing speculation that Palantir software could somehow help counter that. What are your thoughts on his remarks, and is there any appetite to use Palantir technology to that end? Well, I think there's no doubt that crypto in general is a disruptive force, and disruption can be good and bad at the same time. It's a little quantum in that way. And so I think we should be asking these questions. We should be thinking about it. We should be exploring it from all angles, and we certainly are from our approach at Palantir. 팔란티어의 체어맨인 피터 틸과 CEO인 샴 생커가 팔란티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비트코인 기술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또한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회사 장부에 넣을지 말지는 미지수이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수주를 받았을 수도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루머로 알려진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애플, 페이스북, AT&T와 같이 거대한 기업들이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업들 중 하나라도 계약을 맺게 된다면 팔란티어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팔란티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을 시장에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11일 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팔란티어는 지금까지 많은 수주를 정부들로부터 받아왔으며 이러한 흐름이 점차 일반 기업에게도 번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는 332밀리언 달러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해주고요. 2021년 전체 매출액이 1.45 빌리언 달러 이상 기록할 수 있다는 가이던스를 제공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